네, 안녕하십니까. 베어스볼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이제 개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5강 뭐 아무래도 2022년 시즌 어, 그 페너트 레이스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성적을 올릴 것이냐 그 예상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시즌에 이제 들어서 시즌 이제 앞두고 그런 글들이 많이 기사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올 초와는 좀 다르게 요번 시범 경기 결과를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반영을 했겠죠. 시범 경기는 실제 우리가 페넌트 레이스 성적이 아니라고 맨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고 이제 자꾸 이제 그 결과를 자꾸 반영해서 이제 결과를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5강 후보에서 전원 전문가들 전원 5강 후보에 두산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반가워요, 도리어. 괜히 두산을 막 띄워줘서 막 뭐 1위 후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게 두산은 훨씬 낫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시범 경기는 진짜 시범 경기일 뿐입니다. 네, 시범 경기에서는 자기 전력을 다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페이스 조절이 딱 그 개막전이라든가 그 이후에 이제 맞춰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의 이제 페이스가 아닌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닐 수 있지만 그걸 또 서둘러서 페이스를 올려가지고 시범 경기에 맞추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역사가 반복돼 왔는데도 꼭 시범 경기를 보고 그 편견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 그 예상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반가워요. 예, 전부 빼줬다는 게. 예. 그래서 요 기사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우리가 코멘트를 하고 이제 뭐 개막 일이니까 오늘 이제 이 촬영한 날이 이제 개막일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완전 이제 뭐 여러분들 그냥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뭐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꾸준히 앞에서 촬영하면서 개인적으로 지금 요 정도 성적이 날 것입니다. 계속 예상했던 거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예상을 하게 됐는지를 약간 수치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 비전문가로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먼저 기사글을 볼게요. 뭐 두산에 이제 왕조를 처음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태형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2015년도 참 우리 두산에 이제 굉장히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5년. 네. 예, 그때부터 해서 7년 연속, 지난해까지 7년 연속 한국 시리즈를 진출했어요. 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년 동안 정규 승률이 이제 5할 8분 9리다. 이거 어마어마하죠. 왕조입니다, 왕조. 이거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지도 않은 겁니다. 이거 대단한 기록입니다. 저는 8년 연속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매번 우리 이제 주력 선수들이 이제 빠져나갔죠. FA로 빠져나갔죠. 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개막을 앞두고 진행된 전문가 일곱 명이 전막을 했는데 어느 누구도 반갑게도 누구도 두산을 5강에 넣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산을 5강 그룹에 넣은 소수 의견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지난해도 5강으로 뺀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2등 했어요. 물론 페너트레이스는 4등 했고 전체 2등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올해는 아예 그냥 5위를 다툴 수 있는 다크호스로조차도 거론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5강 탈락 팀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강 그룹에는 이렇게 KT라든가 LG라든가 SSG 아무튼 뭐 김광현 선수가 돌아옴으로써 저도 아마 전문가였으면 뭐 이렇게 SSG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삼성 등 네 팀이 빠짐없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이 네 팀은 다 들어가 있고 거기다 플러스 NC와 그 다음에 이제 기아가 남은 한 자리를 들락달락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5강 전망을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 두산 야구만 보지, 두산 야구만 보지 전체 야구를 제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팀을 그렇게 어, 깊이 있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심 있게 기사 하나를 보고 팀을 애정을 갖고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으로 저도 이제 예상하는 바는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얘기할 만한 신뢰성은 없어서 5강은 예상은 안 하겠습니다. 순수한 우리 팀만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네, 아무튼 이렇게 예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뭐 공감은 합니다. 예, 공감은 합니다. 드러난 어떤 전력으로 보면, 네. 그리고 이제 올부터 이제 중계석에 앉게 되는 유이간 해설위원이죠. 좀 어색합니다. 유이관 선수도 두산을 5강 그룹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마음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그 팀 경기이기 때문에 팀 경기에서 얻을 수 있는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개인적인 사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만 막상 이렇게 해설위원이 되고 전문가 그룹에 들어가게 되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 팀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전력상으로 이러면 결국 이제 5강 후보에서 탈락시키고 또 이제 아무래도 더 떨어질 것 같은데라고 하더라도 네, 전력상 그렇게 보인다 그러면 네, 객관적으로 이제 근거 있게 보인다 그러면 또 거기다 이제 5강을 집어넣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유희관 선수는 그래도 이제 전력 하락 속에 올해는 어떤 힘을 보일지 궁금한 구단 정도로만 뽑았다. 5강으로는 뽑진 않았다. 네. 자, 뭐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렇게 가장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아마 시범 경기 성적이지 않을까. 그 일할 때 승률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1승 3무 8패가 나왔습니다. 유일하게 1승. 예, 유일하게 1승. 독보적인 꼴등 뭐 이런 의미였습니다. 네. 자, 뭐 그래서 이제 불안했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리고서 이제 또 이런 것도 작용한 것 같아요. MVP인 이제 미란다가 이제 어깨 부상이 와서 아, 우리 이제 개막 경기 때 이제 결국은 등판을 못했던 것도 하나의 이유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워낙 또 이제 중심 타선에서 좋은 역할을 했던 박건호 선수가 이탈을 했다. 네. 뭐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제 세판짠 야수들도 이제 뭐 허점이 많이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양석환 선수의 이제 공백도 이제 그렇고 특정 선수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진 팀 내 형편이 나타나기도 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혀 뭐 이렇게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뭐 이게 틀린 말은 아니니까 아예.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5강 후보 5강권에 들어가는 강호들이 전력 보강을 많이 해서 더 많아진 것도 이유가 있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KT마저도 양현종 선수와 이제 나성범 선수 영입으로 인해서 KT도 전력이 상승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저는 진짜인 것 같아요. 두산은 반전에 익숙한 팀이다. 저도 그 원년 팬으로서 두산의 성적이 그렇게 잘 안 맞아요. 지금 왕조를 구가하고 있을 때도 그렇게 두산을 절대적인 전력이 약해도 뭐 1등으로 뽑고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는요. 그 전에 막 우승권 다투고 그러더라도 그 다음에 예상은 꼭 8등이었어요. 8등은 그 당시 꼴등이었죠. 그랬던 팀입니다. 이상하게 두산은 이게 예상할 때는 굉장히 그 짜다 그럴까요? 네, 이렇게 평가를 잘 안 해주는 게 두산입니다. 왜냐하면 네임밸류 가지고 하는 팀이 아니에요, 두산은. 저는 그게 두산의 장점이자 제가 두산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미라클 두산이라는 애칭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출발선에서 평가는 박하다. 이거는 근데 두산 팬들에게서는 저는 이거는 나쁜 소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요게 이제 기사 글이었어요. 뭐 두산을 이제 비판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틀림없이 전문가의 판단을 근거로 한 저는 기사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의 견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예상하는가 개인적인 전혀 전문가가 아닌 저의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봤어요. 타격과 수비와
투수와 더가웃과 뭐 이런 걸로 이제 나누어서 한번 제 나름대로 이제 성적을 한번 예상해 봤습니다. 자, 타격은 상위 타선과 하위 타선, 그러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상위 타선과 하위 타선 이렇게 이제 각각 분야별로 했는데 나누어 봤는데 상위 타선은 확실히 어,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 박건호 선수가 3번에 있고 2번에 페르난데스 선수가 있고 양석환 선수가 5번에서 탁 받쳐주는 상황과 네, 지금 현재 이 3번이 빠짐으로 인해서 페르난데스 선수가 3번으로 가고 2번에 이제 또 누군가 이제 계속 로테이션으로 이제 좀 2번 타자에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페르난데스 선수가 2번으로 들어간 것과는 이제 무게감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네,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 결국 가장 그래도 4번 타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재한 선수인데 김재한 선수를 좀 견제하는 만약에 양석환 선수가 뒤에서 받쳐주지 않는다면 결국 페르난데스 선수와 김재한 선수만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작년에는 페르난데스, 박건우, 김재환, 양석환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김재환 선수라고 해서 특별히 예컨대 공을 예컨대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석환 선수가 홈런을 더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중심축에 하나가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헐고 보인다. 거기다가 양석환 선수가 좀 지금 현재 부상이기 때문에 언제 개막전에 이제 나오긴 하지만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상에서 이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여파 등에 의해서 만약에 5번 타자로서 좀 약간 좀 부진한 활약을 보인다라고 하면 결국 김재한 페르난데스 선수만 피하면 되는 그러니까 확실히 상위 타선은 뭔가 좀 확실히 작년보다 이제 마이너스 요소가 크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실 2점이면 마이너스 2점이면 크게 마이너스를 준 거예요. 네. 한 선수가 빠졌지만 그 도미노 현상 때문에 저는 좀 마이너스 점수를 좀 많이 줬습니다. 네. 제가 두산 팬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요건 마이너스 2점이다. 근데 하위 타선은 저는 도리어 플러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성적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요. 작년에 베테랑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 부진했어요. 부진했어요. 그래서 김재호 선수도 그렇고 그죠? 거의 전력에 도움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오재원 선수도 그렇고 더 이제 완전히 이제 전성기를 구가할 것 같던 허경민 선수도 그 정도는 아니었고 아유 정수빈 선수 더 말할 거 없죠. 페런트 레이스에서는 그죠? 이보다 더 못했던 시즌이 있을까요? 할 정도로 부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수들이 작년보다 못할까요? 아니요. 저는 바닥을 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베테랑 선수들이 최소한 작년보다는 위다. 네. 작년보다는 더 낫다. 그리고 이제 안재석 선수가 저는 작년에 많은 마음고생을 좀 우리 이제 하반기에 좀 했는데요. 안재석 선수가 좀 이렇게 성숙하게 올 시즌을 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거기다가 이제 이적해온 선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이제 1년 차가 아니라 2년 차.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팀에 스며들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플러스 1점. 사실은 마음속은 플러스 2점이에요. 네, 그렇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상위 사선이 헐거진 것으로 인한 그거보다는 좀 올라가는 게 좀 덜 올라가지 않을까 떨어지는 것보다 좀 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플러스 1점을 줬습니다. 자, 수비입니다. 자, 외야 수비는 아무래도 박근호 선수의 빈자리가 좀 커 보입니다. 네, 아무리 이제 정기수빈 선수가 그 중앙에서 커버해준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수비의 중요한 축을 차지했던 박건우 선수의 자리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선수가 메꾼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이제 넓이 폭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외야 수비는 좀 마이너스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야 같은 경우는 저는 플러스로 봅니다. 이거 플러스로 보는 이유는 물론 이제 기존의 선수들의 이제 성장. 저는 굉장히 이런 요소를 판단할 때 작년하고 올해 이 선수가 성장할 것이냐, 성장 곡선이냐, 하향 곡선이냐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려하긴 하는데 올해 저는 오재원 선수와 김재호 선수가 일정 부분 활약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이 두 선수가 어느 정도 백업, 거의 주전에 가까운 백업 역할을 해주는 게 저는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년 내내 이제 그 주전이 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주전에 가까운 백업을 해준다면 저는 도리어 내야 수비는 더 탄탄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1점을 줬고요. 자, 포수는 이거 제일 고민 안 한 게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포수는 아무래도 박세혁 선수가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지만 아무튼 올해는 이제 FA 예비 FA고요. 거기다가 이제 작년은 큰 부상이 있었잖아요. 거기다 그 부상 후유증으로 인해서 타격이 위축될 수도 밖에 없었고, 예, 부상 후유증이 남아 있어서 아무래도 어, 오랜 기간 자리도 비운 것도 있고 그런 후유증으로 인해서 재활약을 못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후유증을 벗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네, 이거는 뭐 안정적으로 물론 이제 그런 부상으로 인한 불의의 어떤 사정 변경이 생기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여기에 이제 반영을 못하는 거고요. 미래의 모습이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박색 선수가 안정적으로 주전을 맡아준다면 작년보다는 플러스 1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투수를 봅니다. 투수는 선발과 이제 불펜으로 나눠봤습니다. 선발은 먼저 이제 외인 1선발, 2선발인데요. 저는 이거 재료로 봅니다. 물론 이제 미란다 선수가 뭐 어깨 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진짜 그 부상이 너무 심해서 만약에 올 시즌을 못 뛴다 이런 극한 상황이 아니었으면 좋겠죠.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잠깐의 간단한 부상이고 4월 달 내에 이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이거 재료로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작년도 어, 그 외국인 투수는요 검증이 안 된 투수였어요. 네, 그죠? 예, 로켓 선수도 그렇고 미란다 선수도 그렇고 검증은 안 된 선수였어요. 둘 다 새로 교체된 선수였잖아요. 근데 올해는 미란다 선수가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잖아요. 물론 이제 부상이 잠깐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스탁 선수도 시범 경기에서 좀 불안한 모습도 있지만 확실한 건 저는 좀 약간 그렇게 좀 보려고 하는 게 있는 같기도 한데요. 직구에 대한 확실한 장점은 우리가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로다, 제로. 그러니까 꼭 낮다고 볼 수도 없고 마이너스라고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를 그 안에서 이제 보게 되면 이거는 작년이나 올해나 비교했을 때 저는 제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요. 그 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국내 선발, 네, 저는 국내 선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안정적으로 지금 3선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최현준 선수도 그렇고 이제 이영하 선수도 그렇고 곽빈 선수도 그렇고, 네, 저는 이거는 벌써 이제 벌써 앞으로 이제 이 또 선수들이 1년 지나가면서 또 이제 성장을 하는 선수들이잖아요. 이게 하향 곡선을 긋는 선수가 아니라 상향 곡선을 긋는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감은 네, 저는 사실 이 수치로 얘기할 수 없는 더 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과거에 현대 유니콘스가 생각납니다. 네, 그 시작이 요번 시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마음속으로는 그렇지만 이것도 객관성을 담아야 되니까 예, 이것도 최소한 작년보다는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포텐이 어느 정도 터진다면 플러스 2까지도 갈 수 있다. 3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이제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서 네, 그래서 저는 작년보다는 틀림없이 국내 선발진은 플러스 1이고 그리고 이 선수들이 원래 좀 우리가 예상하던 대로 이렇게 잘 던져준다면 플러스 2까지 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가장 장점. 그러니까 올해 제가 두산 성적이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투수 때문이에요. 예, 투수 쪽. 그래서 불펜 같은 경우에 확실히 그 전에 어느 해보다도 뎁스가 깊죠. 그죠? 그래서 임창림 선수 요번에 영입했죠. 김지용 선수 그다음에 이제 늦게 돌아오겠지만 이제 뭐 이제 우리 박지국 선수도 이제 뭐 후반부에는 이제 우리가 힘을 실어줄 것이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이승진 선수, 네, 저는 잘할 것이라고 봅니다. 단 이제 조금 이제 불안 요소가 뭐냐면 이제 홍건희 선수예요. 홍건희 선수가 좀 이게 또 그 뭐 2년 동안 너무 열심히 잘해줬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지친 모습을 좀 보여서 그전 연도보다는 조금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마이너스 요소는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저는 또 기대하는 게 장원준 선수의 롱 릴리프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뎁스가 굉장히 깊어졌다. 거기다 우리가 임창민 선수나 김지용 선수처럼 이게 이제 베테랑이면서 또 안정적인 제구력을 갖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젊은 선수들이 이제 이게 잘 던지자는 잘 던지다가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이제 그런 와르르 무너지지 않는 안정적으로 예. 김광률 선수가 마무리를 딱 안정적으로 이제 잡아주면서 이렇게 불펜진이 운영이 된다면 저는 올해 가장 강점은 투수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펜진이 가장 전년도에 대비해서 가장 그, 그 현격하게 현저하게 더 나은 전력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더가웃 같은 경우는 두산 더가웃은 계속 분위기는 좋고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두산의 어떤 그런 끈끈함 이런 것들도 그대로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쓴 건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김태형 감독의 이제 마지막 해니까 재계약 마지막 해니까 아무래도 재계약 될 때까지는 저는 과거의 다른 감독과는 다르게 이제 그런 분위기는 아닐 거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계약이 안 된다면 약간 마이너스 요소는 있다. 그렇지만 도리어 이제 재계약이 되는 순간 도리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재계약이 되는 순간부터는 도리어 플러스 그것이 이제 플러스 요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더가웃은 결국 저는 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더해 보면요 총 종합이 2.5가 나옵니다. 저는 그러니까 2.5라고 하는 이 수치는 결과적으로 네 4등 작년에 이제 페넌트 레이스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네 이제 포스트 시즌을 말고 네 4등에서 페넌트 레이스에 결국은 저는 3등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작년보다는 플러스 2.5인데 4등은 아니고 이제 3등 정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국내 선발진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성적이 나온다면 어디에 갈 수 있다? 2등, 4등에서 2등까지도 갈 수 있다. 1등으로 예상하는 건 진짜 팬심. 네, 팬심이고, 네, 진짜 포텐이 터진다면, 예, 우리 이제 선발진들이 완전 포텐이 터진다면, 네, 그런다면 1등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네, 1등으로 예상하는 것은 조금 또 너무 주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저의 예상은 3등입니다. 예, 3등이고, 그리고 선발진이 잘 된다면 2등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분위기를 탄다면 1등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뭐 꼭 전력 가지고 성적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이게 올해 요번 그 2022년 우리 이제 시즌 오늘 개막일이기 때문에 네, 제 나름대로의 올해 예상을 한번 해봤고요. 네, 아무튼 제 예상에 맞는 성적 아니면 그 이상의 성적이 올해도 나와서 네, 우리 한국 시리즈 진출이 7자에서 8자로 예, 숫자가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렇게 요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화이팅!